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모토로라 엣지 70 퓨전을 가지고 왔고, 이 기기에서 배터리 소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휴대폰에서 배터리 소모는 종종 해결할 수 있으며, 처음에는 인덱싱이나 업데이트 부재 등으로 인해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먼저 어떤 것이 배터리를 소모시키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설정으로 들어가서 아래로 스크롤한 후 배터리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배터리 사용량 탭을 누릅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14일을 누르면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4일 동안의 배터리 사용 현황과 설치된 앱 목록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아주 이상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소셜 미디어 앱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에 집중해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많이 사용한다면 그건 꽤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백그라운드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는 해당 앱을 눌러야 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누르면 여기에서 앱 배터리 사용 관리라는 옵션이 나옵니다. 여기서 허용하지 않음을 선택하면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지 않아 배터리 수명을 가장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구글 홈이라면 저는 구글 홈을 자주 사용하지 않으니 눌러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사용하지 않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허용하지 않음을 설정해 주세요. 하지만 알림이나 예를 들어 틱톡처럼 소셜 앱을 계속 사용해야 하거나 백그라운드 위치를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앱, 배터리를 많이 소모하는 게임 또는 이전 휴대폰에서 옮겨온 후 오작동하는 앱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외에도 만약 이게 새 휴대폰이라면 혹은 이 영상을 볼 때 기준으로 1에서 2년 정도 사용한 휴대폰이라면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게 새 휴대폰이라면 예를 들어 어제나 일주일 전에 이 휴대폰을 샀다면 초기 설정 후 3일에서 7일 정도는 휴대폰이 안정화될 시간을 주세요. 이 기간 동안에는 앱 설치, 업데이트, 사진 인덱싱, 백업 적응형 배터리 학습 등으로 인해 배터리 소모가 더 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보통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개선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종종 정상적인 일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다시 설정해서 배터리 항목을 열고 여기에서 탭하세요. 적응형 배터리에서 보시다시피 적응형 배터리 사용과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앱의 배터리 제한 옵션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드로이드는 여러분이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앱을 학습해서 그렇지 않은 앱의 배터리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디스플레이 설정도 확인하세요. 밝기 수준을 수동으로 조금 낮춰보세요. 오, 흥미롭네요. 이렇게 밝기를 높게 하면 배터리에도 디스플레이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편안하게 느끼는 수준까지 밝기를 낮추세요. 보시다시피 지금 밝기 수준을 54%에서 39%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이렇게 두겠습니다. 만약 이게 괜찮으시고 잘 맞는다면 다른 밝기 옵션을 사용해 보세요. 이 옵션도 실제로 매우 유용한데 예를 들어 밖에 있을 때는 밝기가 높아지고 실내에 있을 때는 주변 환경에 맞게 밝기가 조절되어 배터리 절약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다크 테마를 사용하세요. 활성화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비활성화해 두겠습니다. 하지만 다크 테마는 정말 멋지고 쿨한 기능이에요. OLED에서는 특히 좋은데 여기 있는 픽셀들이 실제로는 켜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 픽셀들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켜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많이 소모하지 않아요. 사실 이 검은색 픽셀들은 전혀 켜지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120Hz를 강제로 사용하는 하이퍼스문 옵션 대신 여기서 스마트 및 밸런스 또는 효율성 우선과 같이 적응형 주사율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높은 주사율은 배터리 지속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삼성 S21FE를 썼을 때 고정 120Hz로 설정했었어요. 하지만 사실 그건 좋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배터리 사용 시간이 하루 정도에서 12시간, 어쩌면 11시간 정도로 줄었거든요. 거의 매번 이 폰을 충전해야 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건 정말 좋지 않은 선택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스마트 및 밸런스 또는 물론 고정 60Hz인 효율성 우선 모드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는요. 네, 그거 말고는 여기 애플리케이션 탭으로 가셔야 하고, 이제 여기서 CO94 앱으로 가서 예를 들어 크롬처럼 배터리 소모가 많은 앱의 경우 탭을 누르고 배터리 사용해서 모든 백그라운드 사용을 비활성화하세요. 이건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것과 거의 똑같은 작업이에요. 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앱에 대해 이 작업을 해주시고 알림에 신경 쓰지 않는 앱이라면 그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알림이나 구글 드라이브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사실 이건 센싱 기능 때문에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면요. 링크드인 같은 경우 링크드인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여기서 탭해서 열고 재설정한 다음 비활성화하세요. 이 작업은 안드로이드나 앤드로이드 시스템 웹처럼 시스템 내장 앱에는 하지 마시고 확실히 비활성화해도 안전한 앱에만 적용하세요. 그 외에도 활성화된 모듈과 관련해서 백그라운드 활동을 줄이세요. 이렇게 아래로 스크롤하면 여기에서 와이파이가 계속 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블루투스도 계속 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내려가면 NFC가 켜져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면 위치 등 모든 것을 비활성화할 수 있고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이 펜 아이콘을 눌러서 바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유용한 이유는 예를 들어 위치 같은 경우입니다. 위치 기능의 경우 와이파이나 그와 비슷한 것을 통해 위성을 계속 연결하기 때문에 조용히 배터리를 많이 소모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배터리를 많이 소모합니다. 셀룰러 데이터를 통해 전송되는 과정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심 카드가 없다는 뜻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모바일 데이터 옵션이 있지만 심이 없습니다. 만약 자주 신호가 약한 지역에 있다면 집에서는 와이파이 연결을 사용하세요. 가능하다면 항상 와이파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모든 신호 지역에서 활용하세요. 배터리 소모가 휴대폰에서 조절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끔은 모바일 데이터를 꺼두거나 아예 와이파이로 완전히 전환하세요. 번호입니다. 여덟 번째는 모든 것을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의 설정으로 들어가서 맨 아래로 스크롤한 뒤 시스템 업데이트로 이동하세요. 여기서 업데이트 확인을 누릅니다. 만약 업데이트가 있다면 휴대폰을 업데이트하세요. 배터리 관련 버그도 종종 패치되면은 플레이 시스템 업데이트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측 상단 프로필을 눌러 기기 관리로 가세요. 여기서 모든 최근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 있지만 보시다시피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여기서 먼저 업데이트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Wait a Moment 시리즈와 관련된 업데이트가 있다면 만약 안드로이드와 관련된 업데이트가 있다면 예를 들어 이런 것 외에도 안드로이드 텍스트와 관련된 업데이트가 있다면 이 애플리케이션들도 업데이트하고 여기 있는 모든 앱과 마찬가지로 업데이트하세요. 아홉 번째, 배터리 세이버를 전략적으로 사용하세요. 하루 종일 꼭 사용할 필요는 없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배터리로 이동하세요. 여기 배터리 세이버가 있고 표준, 최대, 예약 설정 또는 알림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능보다 배터리 지속 시간이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가끔은 정말 유용하고 마지막 해결책입니다. 좋아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해결책은 사실 그냥 휴대폰을 재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과소평가된 방법인데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잠시 기다리면 됩니다. 전원 버튼과 볼륨 업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여기서 재시작을 누르세요. 이제 재시작이 끝나면 모든 것이 잘 작동할 것입니다. 한 번만 휴대폰을 재시작해 보세요. 업데이트나 앱 설치 후 갑자기 문제가 생겼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냥 재시작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백그라운드에서 쌓인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차이를 느끼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지만 영상에 관해서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고 실제로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해주시고 모토로라 에지 7T 퓨전에 관한 다양한 영상이나 다른 기기 관련 영상도 많은 이 자유롭게 검색해 보세요.
예를 들어 최고의 팁 같은 영상도 있으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